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크놀로지 말씀드립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벌점 부과, 요건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되돌린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의 사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월 2일 날에 결정이 됩니다. 그죠? 네. 아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에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한 거고 8월 2일 날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벌점이 여태까지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5점 이상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는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15점 이상이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 공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벌점을 받을까 이런 건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속속 들어오는 정보는 제가 아래 전화번호로 그 HB 테크놀로지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소상히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매 사인도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라면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 수치가 차이 과다로 해서 벌점을 받았던 기업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아시죠? 지금은 사명을 다시 그 현대 사료로 바꿨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지난번에 유사한 내용으로 그 벌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은 벌점을 이 기업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벌점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이걸 좀 보시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 수치 차이 과다 같은 내용으로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내용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부가 벌점을 보시면은 0점입니다. 네, 원래 3.5점이지만 공시 위반 제재금 1,400만 원 정도를 대체 부과해가지고 벌점이 제로였어요. 벌점이 제로. 그러니까 어떤 벌금 성격의 돈만 납부를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벌점의 부과가 카나리아 같은 경우는 낮은 것으로 봐서 HB 테크놀로지도 벌점이 나와도 되게 8점 이하, 뭐 예를 들면 한 3점, 3점이라는 얘기들도 많고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정도. 아니면은 0점을 부과받고 제재금 부과받는 거,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HB 테크놀로지는 유리 기판 이슈로 시세를 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리 기판 쪽의 모멘텀을 더 크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벌점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은 이제 감사원의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일어났던 그런 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 과목 관련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벌점은 나와도 작게 나올 것이고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제재금만 그냥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장에서 그 낙폭을 크게 만회하는 그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벌점이 결론이 8월 2일 날 나오죠. 8월 2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벌점에 지금 현재 벌벌 떨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기보다는 HB 테크놀로지의 유리기판 쪽의 재료라든가 다른 건의 상황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인 창구 동향을 보면 신한 창구 같은 데가 65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장중에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매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지금 현재의 모습 정도라고 한다면은 벌점 부과건에 관련된 제 말씀을 일단 그 비중을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마감이 되고 그 외인 동향을 보면 자 98만 주 정도 순매도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순매도 규모가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외인들이 7월 9일 날 530만 주 순매수했다가 7월 10일 날 363만 주 정도를 던졌죠.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샀다가 팔고 뭔가 정보를 미리 캐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 날 그 불성신 공시법인권과 관련된 공시가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장 마감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때린 것은 좀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기는 들지만, 하지만 이제 그 전날 많이 매수했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외인들도 최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나온 거 정도로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물증도 없는 거 가지고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역시 벌점의 부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인데,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겁먹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유지하고 계시되, 제가 그 벌점권에 대한 좀 더 색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HB 테크놀로지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다른 그 색다른 재료도 신속히 들어오는 거 바로 제가 정보를 드려서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신속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신속한 매매 사인이 필요합니다. 요거 제가 역시 업데이트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HB 테크놀로지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요거 해보시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T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것이 엑셀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